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학계 물리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항 해설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항과 관련된 제시문과 예시 답안을 논제 1-2와 논제 2-2에 대해서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제 2의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의학계 물리학 논제 2-1에 1과 2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 1교과서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논제 2-2의 1과 2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 1교과서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탄성력과 탄성력의 에너지의 개념, 물리학 2교과서의 역학적 상호작용 단원에서 다루는 힘의 합성, 관성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논제에서 논제에 관련된 제시문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1의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가 첫 번째 논제였는데요. 여기서의 제시문은 가번,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번 제시문은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논제 2-1의 논제와 관련 제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의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문제 상황은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양쪽 끝이 벽으로 막혀있는 길이 L의 평평하고 마찰이 없는 길을 따라 질량 M1의 공이 있고 질량 M2의 공이 있습니다. 질량 M1이 공이 V란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X가 2분의 L에 정지해 있는 질량 M2의 공과 첫 번째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공들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공이 움직이다가 두 공이 두 번째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을 X0라고 부릅시다. 당연히 공이 움직이고 있을 때 각 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X0는 0과 L 사이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두 공의 질량비를 알파라고 쓰고요. 알파를 M1분의 M2라고 정의를 합시다. 이 문제 상황에서 두 공이 충돌할 때 공과 벽이 충돌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공이 충돌하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리고 공의 크기는 무시한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첫 번째로 X0의 위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알파의 값이 몇 개인지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0가 4분의 3L일 때 가능한 알파의 값이 몇 개인지 모두 구하고 그리고 그 알파의 값들을 다 구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알파 값들이 X0의 위치에 따라서 몇 개가 있는지를 전부 다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제시문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번 운동량 보존 법칙 활용하고요. 두 번째로 나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에 이때 M1 곱하기 V 한 것이 운동량 초기 조건에서 운동량일 것이고요. 그리고 충돌 직후의 운동량은 M1 곱하기 V1 더하기 M2 곱하기 V2로 주어질 겁니다. 이게 전과 후가 같다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2분의 L M1V 제곱이 충돌 직후에 2분의 L M1V1 제곱 더하기 2분의 L M2V2 제곱과 같다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식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M1으로 전체를 나눠주시면 그럼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V와 V제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알파 두 공의 질량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시 공식을 잘 보시면, 수식을 잘 보시면 그러면 이 V에 대해서 수식이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 수식이 정리가 되었는데 전체를 제곱을 하시면 그러면은 V 제곱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초기에 속도 M1의 그 충돌 직전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를 제곱하시면 V1 더하기 알파 V2 전체 제곱이 V1 제곱 더하기 알파 V2의 제곱과 같은 조건을 쓰실 수 있고 첫 번째 수식은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V1 V2 더하기 V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V1 제곱을 상쇄시켜 주실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수식들을 정리하시면 그럼 식을 간단하게 묶어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V1과 V2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V1과 V2의 비율이 각 공의 질량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V1과 V2가 그 비율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공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벽과 충돌하기도 하고 움직일 텐데 두 번째로 충돌하는 그 순간에 시간이 델타 t라고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V1 곱하기 델타 t, V2 곱하기 델타 t 위아래다 곱했을 때 V1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한 녀석은 공 1번이 움직인 전체적으로 충돌을 하든 충돌을 하지 않든 그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와 비례할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V2 곱하기 델타 t가 이 두 번째 M2 질량을 갖는 두 번째 물체가 두 번째 공이 움직인 전체 거리와 비례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겠죠. 단 주의하실 점은 V1과 V2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호를 잘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이 V1 곱하기 델타 t, V2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적은 녀석이 전체 이동 V1의 공 1의 전체 이동 거리 곱하기 공 1의 처음 운동 방향으로 주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모에 있는 V2 곱하기 델타 t는 마찬가지로 공 2번의 전체 이동 거리 곱하기 처음 운동 방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좀 신경을 쓰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이 실제로 왼쪽에서 날아와서 그 1번 물체가 2번 물체와 충돌한다고 했을 때 2번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날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1번 물체가 왼쪽에서 날아와서 충돌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충돌해서 반대쪽으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V2의 초기에 충돌 직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V1의 부호가 0보다 작게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공이 충돌했을 때 공 1번과 2번이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 경우는 V1의 부호가 0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해서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문제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알파 값은 M1과 M2의 비율은 언제나 0보다 클 거고요. 그리고 V2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역학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가운데서 공이 2분의 L 위치에서 두 공이 충돌할 것인데요. 근데 공이 움직이는 궤적이 하나는 왼쪽으로 튕기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충돌하는 점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충돌 직후에
이 1번 물체에 튕겨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그럼 왼쪽 벽과 충돌한 다음에 만나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더 빨라서 반대로 반발해서 튕겨나가는 1번 물체가 반대로 튕겨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에 속력이 더 큰 경우에는 반대로 튕긴 다음에 만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더 간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첫 번째 공이 1번 물체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V1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V1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V2 곱하기 델타 t가 어떻게 될지 이것들을 잘 따져보시면 그러면 이때 알파와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동해서 지나다닌 거리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때 여전히 이 알파라는 값은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요 네 번째 케이스가 실제로 어떨 때 성립하는지 약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짝 따져본다면 그러면은 V1 곱하기 델타 t, 즉 첫 번째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부호까지 신경 써서 V1 곱하기 델타 t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 중간까지 거리는 2분의 L일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동한 이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따져본다면 그러면 충돌하는 이 지점의 거리가 x0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동한 거리는 x0 빼기 2분의 L 만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호를 신경 써야 되는데 부호가 V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V1 곱하기 델타 t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V2 곱하기 델타 t를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물체는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벽과 충돌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때 이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전체 튕겨서 돌아오는 거리가 2분의 L 곱하기 2가 될 것이고요. 빼기 그 다음에 여기만큼의 거리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값을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x0 빼기 2분의 L만큼 빼주시면은 그러면 L 더하기 2분의 L 빼기 x0는 2분의 3L 빼기 x0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값의 비율을 이제 붙여주시면 x0 빼기 2분의 L 그 다음에 2분의 3L 빼기 x0 이 녀석이 1-알파 나누기 2인데요. 근데 이때 요 알파가 요게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 수식을 알파는 무엇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알파가 0보다 큰 조건을 요구하시면 이때 그 x0가 L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정리하는 과정은 여기서는 다시 하진 않고요. 자세히 하진 않고 정리한 답을 바로 가면 수식을 아까 주어진 수식을 알파에 대해 주어진 수식을 정리를 하고 알파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을 요구하시면 그럼 x0가 이 모든 물체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이 경우에 대해서 6분의 5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공이 왼쪽으로 튕겨나가는 이 1번 물체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알파가 언제나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당연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x0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의 값이 몇 개인지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 환경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기준으로 이런 조건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지 따져보시면 그러면은 벽과 충돌하면서 두 물체가 동시에 한 점에서 동시에 만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 중앙에서 만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벽에 만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만날 때 중간에서 오른쪽
영역에서 만날 때가 있을 텐데 이 오른쪽에서 만나는 영역에서는 중간에 어떤 특정 점이 있어서 6분의 5L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들이 이렇게 총 6가지 조건이 나눠지게 되고요. 각 6가지 조건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그려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 일어날 일은 충돌을 하고 충돌 직후에 공이 왼쪽으로 튕기고 오른쪽으로 튕긴 공이 있고 2번 물체가 튕겨서 왼쪽에 와서 x는 0에서 도달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케이스는 0부터 2분의 L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왼쪽으로 날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튕겨서 다시 오는 경우.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왼쪽으로 날아갔다가 왼쪽 벽과 하나가 충돌해서 날아오고 있는 도중에 그 사이에 2번 물체는 오른쪽 벽과 충돌해서 빠르게 날아와서 같은 곳에서 만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는데 따져본 그림들을 아래 그림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각 이 조건마다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각각 나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x는 0인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알파의 값은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 이때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6분의 5L에서 L 사이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해설해 드린 것처럼 이 물체 두 개가 동시에 오른쪽으로 날아갔다가 하나만 튕겨서 돌아오는 이 케이스가 6분의 5L보다 X0가 작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케이스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알파 값이 X0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이 구간별에 따라서 아래 제가 나열한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제 2-1의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서 이미 알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해준 공식에 따라서 이 x0가 4분의 3l일 때 그때 알파 값이 어떤 케이스가 가능한지 우리가 다 따져봤고요. 그리고 이때 알파 값을 대입해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만 나열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x0가 4분의 3이라는 것은 바로 이전 케이스에서 6분의 5l에서 x0가 l 사이에 있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지는 않죠. 2분의 l에서 6분의 5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미 있었죠. 그래서 알파와 V1, V2의 관계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때 알파에 대해 정리하면 1 빼기 2 곱하기 V1 나누기 V2이고 이 V1과 V2의 비율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V1 곱하기 델타 T 그다음에 V2 곱하기 델타 T 해서 첫 번째 물체가 총 이동한 거리 곱하기 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 곱하기 방향 이 분모와 분자에 각각 들어가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아까도 제가 그래서 부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둘 다 V1과 V2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이동한 총 거리를 단순하게 이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두 케이스에 대해서는 V1은 0보다 작고요. 마찬가지로 V1 0보다 작고요. V2는 0보다 크죠. 하나는 오른쪽을 하나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집어넣으실 때 V1의 부호가 음수가 들어가도록 플러스가 되도록 그리고 거리가 들어가도록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을 옮겨 적고요. 그리고 이때 이동한 거리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전체 여기까지 길이가 x0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L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동한 거리를 따져보시면 x0 빼기 2분의 L인데, 근데 요게 V0가 V1이 0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실 때 부호를 잘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이동 거리와 이때 x0가 그래서 4분의 3L이니까요. 2분의 1L 더하기 4분의 3L 하면은 결국 이동 거리는 이렇게 빼기 하면은 이렇게 주어질 거고, 물체 2의 이동 거리도 마찬가지로 주어질 것이고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알파는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의 이동 거리를 계산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2분의 L 더하기 여기는 x0만큼 더 가겠죠. 물체 2의 이동 거리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여기 x0만큼 뺀 게 여기고 2분의 1만큼 잘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의 이동 거리는 4분의 5L이 될 거고요. 물체 2의 이동 거리 4분의 3L이 돼서 이 공식에 집어넣으실 때 부호를 잘 신경 써서 집어넣으시면 알파는 3분의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의 이동 거리와 2의 이동 거리를 잘 더하셔서 집어넣어서 알파 값을 계산하시면 보는 것처럼 알파는 11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제 2-1의 두 번째 문제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다음 논제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해 봅시다. 문제 2-2는 제시문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요. 다라, 말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다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자 힘이라고 하고 물체의 최종 운동은 알자 힘에 따라 결정된다. 제시문 라는 이상적인 용수철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는 힘 F를 물체에 작용한다. 이때 힘의 크기는 F는 kx이고 힘의 방향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다. 이러한 힘을 탄성력이라 하며 비례상수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한다. 제시문 마는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따라 속력 v로 도는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F는 mv 제곱 나누기 r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다음 논제를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주어진 논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 2와 같이 질량 m인 공 3개가 있고 A, B, C가 있고 이 공 3개가 용수철 상수 K이고 길이가 D인 용수철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공 A, B, C가 원점 O를 중심으로 한 XY 평면 위에서 정지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용수철의 질량이나 공의 크기나 공기 저항 등등은 무시하고 용수철이 서로 간섭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공 ABC가 모두 같은 속력으로 XY 평면 위에서 원점 O를 중심으로 한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회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물체 A에 원궤도를 따라 도는 물체 A가 있을 텐데 이때 궤도의 반지름 R에 따라서 이 공전 주기 T의 관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각각의 질량이 M이고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용수철의 처음 길이가 D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잘 표현하면 그러면 각각의 물체들이 어떤 정지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삼각형 형태를 보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 원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을 것이고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정삼각형 형태를 보이게 될 텐데, 그럼 이때 이 물체가 정삼각형을 따라서 이 거리, 원래의 용수철의 길이는 D로 주어졌을 텐데 회전 운동을 하면서 힘이 작용하게 될 테니까 길이가 약간 늘어나서 S라는 길이를 갖는다고 표기를 하고, 이때 이 원점을 중심으로 A가 가지는 거리가 이 원궤도의 반지름이 될 텐데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정삼각형에 이룰 때 이 원점과 A와 O가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일단 표기를 합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물체 A에 어떤 힘이 주어지는지 따져보면 될 텐데요. 물체 힘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이 제시문의 다와 라에서 모든 힘의 합력은 알짜 힘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들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알짜 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면 이 탄성력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짜 힘을 계산한다고 하는 건 이 물체 작용하는 힘들의 방향을 따져보고 이 방향들의 성분을 나누어서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면,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용수철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텐데 끌어당기는 힘이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서로 상쇄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주어질 텐데 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더해져서 그래서 원점 O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화살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생각해 본다면 A와 B 사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A와 C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더해보면 되는 거고요. 이때 FB와 FC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원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을 텐데, 다행히도 같을 텐데 이 같은 크기의 힘은 탄성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탄성력의 크기에 이 원점 방향, 즉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진 방향 크기의 힘이 오른쪽으로 원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kx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게 될 텐데, 이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형에서 현재 늘어난 상태에서의 길이 빼기 원래의 길이 d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그러면 이때 b와 f로부터 작용하는 원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될 텐데요. 전체 힘은 그래서 FB와 FC를 더하면 될 텐데 2 곱하기 K, D, S는 S 빼기 D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때 S는 2E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그러면 이 정삼각형에서 이 코사인 세타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이것들을 다 대입해서 집어넣으시면 잘 정리가 되겠죠. 정리를 하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예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주어지는 힘을 계산을 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원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죠. 원궤도를 따라서 돈다고 했을 때 구심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구심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문 마에서 주어졌습니다.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구심력의 크기가 우리가 탄성력으로 구한 것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V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 바퀴를 회전할 때 그때 주기가 T라고, 한 바퀴를 회전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을 한 주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회전할 때 운동한 총 거리는 2파이 곱하기 R로 주어질 거니까 이때 V를 오른쪽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V 자리에다가 T분의 2파이 R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F 자리를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오른쪽 아래처럼 FR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f가 fr과 같다는 조건을 쓰시면 f는 첫 번째로 썼던 수식을 그대로 옮겨 적었죠. fr도 마찬가지로 적었을 때 두 가지가 같다는 조건을 쓰시고 수식을 정리하시면 t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그럼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전체에다가 루트를 취하시면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t는 2파이의 루트 안에 k분의 m 곱하기 3r 빼기 루트 3d 분의 r로 주어지게 됩니다. 약간 수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물체가 그래서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전한다고 했을 때 다른 방향의 회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서는 x, y 평면상에서의 회전을 고려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y, z 평면상에서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 회전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회전 속도가 느릴 때는 A, B, C가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가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해서 이 B와 C가 회전을 하게 될 텐데, 근데 A와 C 간의 거리, 우리가 대문자 L이라고 표현을 일단 해보면 이때 이 L의 길이랑 그 다음에 C와 그 다음에 원점을 이루는 요 직선과의 거리는 2분의 S라고 하겠습니다. 이 B와 C 간의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이 중점과 C와의 거리는 2분의 S가 되겠죠. 2분의 S보다 L이 큰 경우,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회전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되면 그러면 이 L의 길이랑 그다음에 2분의 S하고 이게 같아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은 왼쪽에 느린 회전의 경우에는 이 C에 작용하는 힘이 또는 B에 작용하는 힘이 이 C와 B 사이에 걸려있는 이 용수철의 복원력, 탄성력에 의해서만 작용하게 되고요.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실제로는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회전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이 용수철이 충분히 늘어나서 이 B와 C 사이에서의 용수철이 당기는 힘과 A와 C 사이에서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당기는 힘들이 모두 다 0이 아니게 됩니다. 단 A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B에 대해서, 물체 B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A와 B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과 그다음에 B와 C에서 작용하는 힘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케이스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이 느린 회전의 경우에는 A와 C 사이의 거리가 원래 용수철의 길이인 D와 같게 되는 경우이고요. 빠른 회전의 경우에는 이 L의 길이가 A와 C 사이의 거리가 원래 용수철의 길이 D보다 길어지게 되는 경우,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린 회전의 경우에 S가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 B와 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면, 그러면 S 나누기 2를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R을 가진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때 A와 B 사이에는, 그리고 A와 C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B와 C 사이에서만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원운동을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관성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전 문제에서 푼 것처럼 R분의 mv 제곱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v가 t분의 2파이, 2파이로 주어지게 되니까 이 v제곱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r이 s로 바꿔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쓰시면 그럼 이때 k 곱하기 s 빼기 d 이렇게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는 걸 얻으실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같다고 조건을 넣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r과 f가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t 제곱 왼쪽으로 넘기고 이걸 반대쪽으로 넘기고 루트 하시면 그럼 아래쪽에 있는 수식처럼 t는 파이 곱하기 루트에 2 곱하기 ms 나누기 k s 빼기 d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 t와 그다음에 s와의 관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빠른 회전인 경우에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 경우는 A와 B와 C가 전부 다 한 직선상에 위치하면서 서로가 다 끌어당기고 있는 A와 C가, 그리고 A와 B가 융수처리, 복원력을 작용하게 되고 탄성력을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B와 C가 마찬가지로 탄성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하게 돼서 이걸 모두 다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지름 R이 2분의 S인 원운동을 B와 C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때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A, B와 B, C 사이의 복원력을 전부 다 합쳐서 이 합력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C 사이에 그리고 A, B 사이에 힘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구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때 관성력은 이전 공식과 같은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복원력은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건 늘어난 길이를 고려하시면 되니까 K 곱하기 S 빼기 D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원래 있던 이 길이에서 얼마나 늘어난지 L 빼기 D로 하시면 되는데, 이 L은 2분의 S로 주어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합쳐주시고 정리하면 아래쪽 수식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가 같다고 놓고 정리하시면 그럼 주기와 그다음에 거리 S와의 관계를 구하실 수 있겠죠. 정리하시면 여기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시면 중간에 있는 수식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분모에 t제곱이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에 있는 걸 분모로 넘기고, 그러면 t제곱은 무엇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전체에다가 루트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제곱근을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인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그다음에 ms 나누기 k 그다음에 3s 빼기 4d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복잡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제 2-2도 접근을 다 했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리학 논제 2-1에 대해서 해설을 드렸는데요. 이 두 문제 모두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안에서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의 내용을 다뤘고요. 단 문제를 다룰 때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각각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케이스를 잘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특별히 이 각각의 상황마다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학계 물리학 논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논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